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똑같은 나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산을 쌓아가고 다른 사람은 항상 통장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단 한 가지.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한 가지 행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하고 월급을 받고 집과 차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친구나 멘토처럼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아갑니다.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걸로 뭘 사지? 라는 질문이죠. 새 옷, 최신 스마트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술자리.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월말이 되면 통장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매달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 사람들이 빠져있는 소비 루틴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감정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충동 구매를 절제하고 스스로 정한 원칙을 따릅니다. 그 원칙은 단순합니다. 이 소비가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잠시 멈춰라.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이는 미루어진 만족 (delayed gratification의) 힘입니다. 지금 당장의 욕구를 참는 능력은 당신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는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나아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매달 급여의 10%를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그 돈은 시간이 지나면 복리의 마법으로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당신은 월말에 걱정하는 사람이 아닌 자산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는 난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떻게 투자해?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재정적 습관이 부족한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에 쓰는 돈, SNS에서 보여지는 허상에 속아 소비하는 패턴이니 문제입니다. 진짜 부자는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는 인스타그램에 있지 않고 자산 계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질문을 바꾸세요. 이 소비가 나를 더 부자로 만들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오늘의 소비는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 우리는 부자들이 실제로 매일 실천하는 돈 사용 습관과 그들이 어떻게 돈을 일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금융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 그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습관. 돈을 벌기 전에 먼저 쓰는 행동.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는데도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궁금해 한 적 있나요? 그 답은 우리가 일상에서 돈을 대하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아주 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벌기도 전에 먼저 쓰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순간의 기쁨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새 스마트폰이 나오면 꼭 사야 할 것 같고 옷이나 신발 같은 최신 유행 아이템을 보면 참을 수 없이 사고 싶어집니다. 이런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충동구매를 하게 되면 결국 월말에 돈이 모자라거나 저축은커녕 부채만 쌓이는 상황에 빠집니다. 이런 소비 습관은 자산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남는 돈이 없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부자들은 이런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분 좋은 지금을 위해 쓰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남기고 투자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들이 지키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이 지출이 내 자산을 늘려줄까라는 질문을 항상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들은 과감히 그 소비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인색하거나 돈에 인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우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는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자산은 평생의 안정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잠깐의 즐거움보다 오래가는 경제적 자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월 수입이 5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450만 원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다 써버리면 설령 수입이 천만 원으로 늘어나도 지출도 늘어나 결국 남는 돈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월 수입이 200만 원인 사람이 12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를 꾸준히 투자한다면 몇 년 후 그는 재산을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진리를 일찍 깨달았을 뿐입니다.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남기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최신 유행을 따라가거나 순간의 소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최신 제품을 사거나 비싼 음식점에서 사진을 찍을 때 부자들은 조용히 자산을 늘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감정적인 소비에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설계와 투자에 집중합니다. 워런 버핏도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리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이 진실을 부자들은 철저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투자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부터 한 가지 행동만 바꾸면 됩니다. 즉흥적인 소비를 줄이고 매달 자동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하루에 30분이라도 돈에 대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5년 후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돈을 쓰는 방식을 먼저 바꾸세요. 그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지연된 만족, 미래를 위한 투자 사람들은 종종 지금 당장 즐거움을 얻고 싶다 하는 욕구에 이끌려 소비를 합니다. 새 옷, 맛있는 음식, 최신 스마트폰 등 이런 소비들은 순간의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습관이 우리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들은 이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지연된 만족, delayed gratification, 즉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위해 기다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를 축적하는 데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흥적으로 이 돈을 다 써버리면 당장은 기분이 좋겠지만 앞으로 쓸 돈은 줄어듭니다. 반면 일부를 아껴서도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부자들은 지금 당장의 욕구를 통제하고 미래의 안정과 자유를 위해 참는 힘을 기릅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자산을 늘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길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지연된 만족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5년 뒤에 집을 사겠다. 나는 10년 후에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는 소비 욕구를 억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목표가 아주 없으면 충동 구매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 자동화된 저축과 투자를 활용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하면 돈을 쓸 수 없다는 강제력이 생깁니다. 이 시스템이 쌓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자산이 됩니다. 셋째, 소비에 앞서 이 지출이 내 자산을 늘리는가? 라는 질문을 꼭 하세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소비는 잠시 미루거나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자산을 불리는 데 필요한 재무 지식을 꾸준히 공부합니다. 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과 습관도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비 대신 투자와 저축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이런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의 욕구를 얼마나 잘 참으며 미래에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당장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행복과 자유를 택합니다. 순간의 쾌락이 아닌 미래에 투자하라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제자리일까요? 그 차이는 아주 단순한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부자들은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우선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돈을 씁니다. 새 옷을 사고 비싼 음식을 먹고 최신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어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소비를 결정할 때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 지출이 나의 자산을 늘려주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그들은 과감히 소비를 포기합니다. 이것은 절대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비는 몇 분 동안의 즐거움을 주지만 자산은 평생의 안정감을 줍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기쁨보다 오래가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450만 원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다면 수입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나도 결국 지출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남는 건 여전히 없음입니다. 반면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20만 원으로 생활하고 나머지를 꾸준히 투자한다면 3년 뒤 그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부자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런 진리를 일찍 깨달았을 뿐입니다. 얼마나 버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남기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유행이나 소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최신 제품을 사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인증샷을 찍을 때 부자들은 조용히 자산을 불릴 시스템을 만듭니다.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감정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설계에 사용합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그 진실을 부자들은 철저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투자 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부터 한 가지 행동만 바꿔보세요. 즉흥적인 소비를 줄이고 매달 자동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하루 30분이라도 돈 공부를 하는 것. 이 사소한 변화가 5년 뒤 완전히 다른 당신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돈을 쓰는 방식을 먼저 바꾸세요. 그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